저도 그렇긴 한데 사람은 뭔가 기본적으로 변화를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좀 이질적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게 있으면은 하고 멈칫하는 게 있긴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역치를 조금씩 올려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 아이템을 고를 때는 무난한 거를 많이 찾잖아요. 어서 본 밈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검정만 입고 다닌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나도 모르게 이제 안전한 거, 무난한 거, 어디에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거를 찾게 되는데, 잘 어울린다는 말이 또 이쁘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면,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이 약간은 무난에서 벗어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셉트 벨은 물론 나온 지 얼마 안 됐긴 하지만 후기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많이 찾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나오자마자 이거 한번 사봐야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아이템이거든요. 왜 그랬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조셉트 모건을 저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너무 잘 신고 있는데 너무 편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군더더기가 없고 어디에나 잘 묻어나는, 하지만 내가 얘가 무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착장이 좀 재밌으려 그러면, 그냥 무난한 게 원하는 거 아니라면, 좀 재밌으려 그러려면 신발을 대신해서 이제 얼굴에서든 아니면 액세서리에서든 아니면 상의에서든 바지에서든 뭔가 하나 조금은 포인트가 될 만한 포인트가 필요한데, 만약에 내가 상의도 하의도 뭔가 포인트를 오늘 줄 만한 게 딱히 없어 할 경우에는 신발까지 무난하게 돼버리면 전체적인 착장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셉트 벨 같은 제품은 우리가 익숙한 이 로퍼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착장이 무난할 때 얘를 하나 탁 신어주면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역할의 로퍼입니다. 나온 지 좀 되긴 했지만 지금 이 로퍼랑 이제 비슷한 제품들이 이미 이제 시중에, 그것도 좀 이제 유명하고도 비싼 브랜드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비슷하게 보였던 거는 이 아크네 스튜디오의 로퍼고, 이게 22년도인가 23년도인가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르메르에서도 이런 식으로 위에 밴드가 없는 형태의 로퍼가 나오고 있고요. 드리스 반 노튼에서도 이렇게 밴드가 없는,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주름이 가 있는 이런 형태의 로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찾아보면은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식의 위에 밴드가 없고 깔끔한, 오히려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좀 이제 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로퍼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를 검색을 해봐도 사실 후기나 정보 같은 걸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로퍼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잘 신고 있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오늘 좀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의 옷장에는 막 튀는 포인트 아이템들로만 그득한 게 아니라 대부분 무난한 아이템 위주로 옷장에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상의 골랐어, 하의 골랐어, 얘네들 다 그냥 무난해. 근데 현관에서 뭔가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니까 포인트가 좀 부족해. 이거 뭔가 이상하진 않은데 오늘 코디에서 나가는 이 야외로 나가는 발걸음이 기분이 막 썩 좋지는 않아.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런 포인트가 될 만한 신발을 신어주는 게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인트가 되는 신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막 장식이 많아서 뭔가가 더 덧붙여져서 신발이 막 굽이 높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라면 저는 사실 잘 즐기지는 않는 편이긴 한데, 이 조셉트 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있어야 될 부분을 제외해서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사실 포인트가 된다고 해도 뭐가 과하거나 뭔가 좀 무리수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 아니라서 참 활용하기가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제품 사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조셉트 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셉트에서 이제 간혹 유명한 테너리의 가죽이라든지 아니면 박스카프라든지 코도반이라든지 정말 특수한 가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긴 하는데, 이 제품은 그냥 풀그레인 카우레더라고 적혀 있어요. 사실은 풀그레인 카우레더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가죽이고, 사실은 이 가격대에 천연 가죽인 것도 놀라운데, 그것도 이제 풀그레인 가죽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한 거기 때문에 유명 유럽 테너리의 가죽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충분한 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웃솔은 비브람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브람솔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홍창이 이제 내가 신는 습관에 따라서 발이 좀 익어가고 좀 더 유연하고
전통적이고 뭐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끄러워서 잘 신으려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쿠션감이 좀 아쉽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브람 솔을 사용한 조세트 제품들은 다 신자마자 굉장히 이제 편하고 쿠션감과 내구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브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형태를 보면은 옆에 이제 포인트가 될 만한 주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는 로퍼들은 막 깔끔 단정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좀 드레시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다가 광택감 있는 이제 풀그레인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보편적이지 않은 형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캐주얼하기보다는 이제 포멀한 느낌을 주는 신발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광택감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코팅 가죽인 줄 알았어요. 그 코팅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닥터 마틴처럼 위에 코팅이 결국에 깨지거나 갈라지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되게 우려를 했거든요. 하지만 조세트 측에 문의해본 결과 코팅 가죽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걱정 말고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양은 이 정도면, 소재랑 사양은 이 정도면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착화감이 중요하겠죠. 착화감은 언제부턴가 이 조세트가 인솔이 좀 푹신푹신한 것들이 자주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솔에 오솔라이트라고 아예 밖에서 나온 인솔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솔라이트라고 써있진 않지만 오솔라이트처럼 쿠션감이 있는 인솔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쿠션감 있는 인솔과 이 비브람의 조합은 정말 편안한 착화감을 좀 보장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뱀프가 좀 긴 타입이라서 웬만하면 힐슬립이 잘 안 나는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이즈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반 사이즈 다운을 했는데, 반 사이즈 다운을 하니까 앞에는 사실 조금 끼고 뒤에는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이제 모건 제품도 그렇고 신다 보면은 이 위에가 좀 늘어나는 만큼 뒤에가 다시 또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힐슬립 난다고 막 너무 무리하게 작게 교환하지 마시고 정 사이즈에서 한 반 사이즈 정도 다운해서 신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발등이 보다시피 조금 낮은 타입이에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뱀프가 나눠진 다음에 쭉 길게 뻗어 있어가지고 발등 윗등은 괜찮은데, 이 발가락에 접히는 이 부분은 처음에는 좀 눌립니다. 하지만 풀그레인 가죽이 부드럽기 때문에 신다 보면 여기가 좀 늘어나서 편해지니까 그 부분은 처음 신어보고 불편하시더라도 걱정 말고 쭉 신다 보시면 굉장히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이 홈페이지에 13만 3천 원이라고 적혀 있긴 하는데, 뭐 예전에서 제가 조세트 제품 많이 사면서 말씀드렸던 방법이 있죠. 29cm에 가면 조세트가 유독 29cm에서만 좀 할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전 이렇게 이제 할인하고 적립금 써가지고, 적립금도 한 3천 얼마라 뭐 많이 쓴 건 아니고 실결제 금액은 지금 10만 9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가성비라는 게,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고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명품 제품보다도 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품질이 결코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품질이 떨어지고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그냥 싸구려한 거지. 근데 이 조세트는 유독 제품이 나올 때마다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짜 운영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제품을 디자인하고 소재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다방면에 유통이며 관리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상품은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세트의 이 벨 제품이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조세트에서 좀 기본 클래식에서 좀 벗어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좀 소비를 좀 많이 해줘야 또 이렇게 가성비 좋은 금액대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게 우리가 다양한 디자인의 상품을 또 이제 구매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소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조세트 사장님도 조금 특이한 거 냈더니 안 팔리네 하고 이제 계속 무난한 것만 출시를 하게 되면 우리 또 선택지가 좁아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제는 요 모건 제품과, 편하고 깔끔한 모건 제품과 조금 드레시하고 특별한 요 벨 제품이 착장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통이 좁고 드레시한 바지에 드레시한 이 신발을 신기보다는 반대로 캐주얼하고 무난하고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착장의 마무리로 이 벨 제품을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통이 와이드하고 워싱이 있는 바지에 모건 제품을 신었을 때 모습인데, 이 신발이 뭔가 약간
주인공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뭐 무난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도 전혀 이제 이상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정말 저는 마음에 드는 착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벨 제품을 한번 신어볼게요. 화면에서 이제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 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가 조금 더 뾰족하고 광택감 있는 가죽이기 때문에 신발이 조금 좀 트렌디해 보인다, 좀 특이해 보인다 라는 느낌이 줘서 뭔가 약간 내가 오늘 착장에 좀 자신이 없을 때, 뭔가 힘이 없을 때, 너무 이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무난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좀 만족스러운 이제 코디의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저는 이제 제 의상이 무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무난해져 볼게요. 누구나 이제 하나쯤은 뭐 갖고 있을 법한, 혹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무난한 거에 이제 이견을 달 리가 없는 유니클로의 그냥 스트레이트 핏 청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 모건 제품도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뭔가 약간 나 착해 하는 느낌이 좀 커요. 바지도 착하고 신발도 착하고 그냥 뭐 안전해 이런 느낌이 큽니다. 한번 벨로 갈아 신어 볼게요. 이 벨 제품은 이제 무난무난한 청바지에서 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지금 착장이 너무나 착해 하다가 갑자기 조금은 센스가 있어 보이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 느낌에는 조금 더 어딘가 하나는 다른 그런 모습이 좀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복 구비가 좀 되게 무난하고, 무난하기보다는 밋밋하고 좀 착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상까지 너무 나착해 하면은 굉장히 사람이 지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날카로운 부분을 어느 아이템에서나 좀 하나를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뭐 저랑 반대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오히려 반대로 조금 둥글둥글하고 이제 좀 더 착해 보이는 아이템을 더 선호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런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려 그러면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사든 아니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명품 브랜드를 사든 했어야 우리가 경험해 볼 만한 품질과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에 경험해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뭐 마음에 드시든 안 드시든 아니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어쨌든 새로운 걸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감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옷을 너무 잘 입는 사람, 코디를 너무 잘하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선천적이진 않지만은 돈이 많든 뭐 시간이 많든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조금씩 남한테 설명은 못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코디를 잘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전자는 이제 우리가 아니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는데, 후자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은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많이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물건을 하나를 살 때 최대한 저게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그냥 주관적으로 감각적으로가 아니라 조금 이유를 붙여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쇼핑을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이제 저도 나누고 보시는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나눠주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부터 한번 다음번에 제가 어떻게 쇼핑을 하는지, 혹은 그 쇼핑을 하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를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